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이라는 게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게 해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전공 제한도 있나요? 아니요, 전공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또 만났네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근당 고촌재단 서포터즈 1기 예지, 동호 진영입니다. 저희는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인 거죠? 네, 드디어 2026년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인데요. 네, 한 달에 무려 50만 원이나 지원해주는 이 생활비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렸네요.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생활비 장학금 모집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드디어 모집 소식이 다가왔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 선배로서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부터 서류, 면접 준비, 멘토링 활동, 그리고 장학금 금액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우선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네,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은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 자체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인데요. 맞아요. 선발이 되면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생활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처럼 50만 원이 통장에 딱 꽂히는 거 맞죠? 그렇죠. 저도 이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지 2년째 되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도 방학 때도 빠짐없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도요. 50만 원이 대학생에게 상당히 큰 돈인데 만약 생활비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활비 장학생으로서 100% 동감합니다. 솔직히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 모집 소식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운 아닌가요? 맞아요.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한 과거의 나에게 무한 칭찬을 퍼붓고 싶네요. 그런데 다들 장학금 모집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학과 선배님이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을 받고 계신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제가 모집 소식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렸답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되게 무작정 지원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원하실 여러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고 꿀팁 얻어서 지원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부러운걸요? 저희가 선배로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장학생 지원 자격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아무나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이어야 하고요. 4년제는 2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5년제 전공은 3학년 1학기, 6년제는 4학년 1학기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학생은요? 휴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휴학생은 2026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 자격이 2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학 시에도 2학년 1학기 진학을 앞두고 있어야겠죠? 오, 그러면 휴학생도 휴학생 지원 자격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에 실제로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선발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공 제한도 있나요? 아니요, 전공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장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생으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자격 기준이 바로 소득분위인데요. 해당 연도 기준 소득분위 2분위 이하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소득 구간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가장 최근 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학기와 2026년 1학기의 서로 소득분위가 다르다면 가장 최근에 산정된 소득분위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휴학생인 경우엔 휴학 직전 학기의 소득분위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른 장학금이랑 같이 받아도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고촌재단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기 이전에 받은 장학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순수 생활비 장학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장학금, 근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과 같은 객관성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생활비 대출은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다른 장학금을 지원할 때 그 장학금의 성격이 등록금인지 생활비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 모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교육기부 활동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멘토링 교육기부 활동이 정확히 어떤 거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 멘토링인데요. 주 1회 2시간씩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진행하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서울 내 지정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방과 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진로가 선생님이라 그런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제 꿈을 더 구체화하고 가르치는 학생도 너무너무 예쁘고 오히려 제가 더 얻어가는 게 많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멘토링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고등학생들에게 든든한 인생 선배가 되어준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학기 B학점 이상, GPA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한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참여 행사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생들을 꾸준히 가르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자격까지 확인했으면 이제는 서류 지옥 시작이겠죠? 네, 종근당 고촌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 서류들을 쫙 업로드하고 자기소개서도 정성껏 써야 할 때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때 프린트랑 주민센터를 완전 들락날락거리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장학생이 되기 위한 마음 하나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하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지 씨가 이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생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장학생 서약서, 소득구간 통지서, 그리고 증명사진이 있고요. 지원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모두 종근당 고촌재단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도 있죠? 네, 추가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금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2025년에 했던 봉사활동이 있다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 다자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관련 내용이 있거나 대외활동 경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모든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뽑으셨다가 다시 떼야 할 일 없도록 이 접수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여기부터 좀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서류 전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썼던 자소서 팁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과거, 현재, 미래 또 나눠서 썼는데요. 과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멘토링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3년 동안 해왔고 지금은 교직이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장학금을 통해 교육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 상황을 쓰는 칸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이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영 씨는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자기소개 쓸 때 그 대학 입시에서 대학교 인재상을 공부했던 것처럼 이 종근당 고촌재단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학생을 길러주고 싶은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종근당 고촌재단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장학생으로서 허투루 살지 않겠구나 라는 이미지, 그런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단순히 어떤 직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조금 더 인상적인 학생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동호 씨는 어떻게 썼나요? 저는 뭐라고 써야 될지 막막한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먼저 문항을 쭉 읽어보시고 그 문항과 관련된 키워드를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이 장학금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이 장학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를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과 지금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까지 진솔하게 담아내면 생활비 장학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마지막 면접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근당 고천재단 생활비 장학생 면접은 다대다로 이루어지는데요. 긴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면접 보는 경험 자체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면접 경험 한번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면접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대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만큼 면접관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 면접관 분들도 저에게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영 씨가 이번엔 면접 팁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동호님께서 아까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정성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이라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자신을 좀 꾸며내고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되고 좀 꾸며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이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을 할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 내 진심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나 아니면 누가 붙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여러분 합격 소식 들으셨을 때 다들 뭐 하셨어요?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그때 닭갈비를 먹고 있었는데 합격 문자가 왔다는 그런 메일을 받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합격이란 딱 그 두 글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먹다가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너무 신나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진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 예진님이 뛰쳐나갔던 것처럼 기쁨의 댄스를 췄던 기억이 납니다. 동호님은요? 친구랑 산책하는 길에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요. 길거리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생각이 나네요. 다들 그럼 생활비 장학금 어디에다 쓰세요? 알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생활비 장학금 평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생활비 장학생으로서 가장 좋은 점 하나 뽑아볼까요? 저는 생활비 장학금이 그냥 용돈이 아니라 오히려 버팀목 같았어요. 사실 전공책만 해도 10에서 15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요. 게다가 토익 응시비 바깥까지 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을 딱 1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저의 진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지 씨한테 버팀목이었다면 저한테는 동반자였는데요. 성적 기준이랑 멘토링 활동만 유지하면 매달 5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과외나 알바로 바쁠 때 저는 주말마다 전공 학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씨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종근당 고천재단 생활비 장학금은 2학년 때부터 합격을 해서 쭉 이어지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단기적으로 눈앞에 닥친 과업에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게 해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도 없었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하면서 석사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전적으로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던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끝 아닌가요? 끝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종근당 고천재단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모집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네, 2026년 생활비 장학생 모집 일정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지원 접수는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종근당 고천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페이지는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사전 접수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전형 일정은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면접 심사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9일 월요일, 장학증서 수여식은 2월 27일 금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근당 고천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종근당 고촌재단 생활비 장학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음만 먹지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꼭 지원해보세요. 맞아요. 망설이는 사이에 마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우리 다 같이 생활비 장학금 받고 꿈을 향해 가보자고!